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왜 꾸물거릴까? 지은이는 이동귀, 손하림, 김서영, 이나희, 오현주, 공저입니다.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0여 년간 꾸물거림, 완벽주의, 자기가치감 등을 연구했다. 퍼듀 대학교 교수,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및 공헌 교수상을 수상했다. 손아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박사이다. 김서영, 연세대학교 심리학 상담심리학 박사이다. 이나희, 연세대 심리학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오현주, 연세대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람들은 왜 일을 미루는 것일까? 대학교에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보고서 제출 과제를 낸다. 학기 초에 과제를 부여하고 학기 말 마감일 자정까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파일을 탑재하도록 요청한다. 자정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고 그 경우 0점 처리한다. 학생들은 보고서를 언제 많이 제출할까? 마감 당일이다.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자정을 10분 남긴 밤 11시 50분부터 제출하기 시작한다. 괜찮다.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중 3분의 1은 밤 11시 57분에 제출한다. 그래도 괜찮다. 3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 3분의 1은 마감 1분을 남긴 11시 59분에 제출한다. 11시 59분에 제출한 보고서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눈에 띄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보고서다. 이보다 더 놀라운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자정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담당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다. 각자의 기구한 사연을 담은 긴 이메일이 온다. 어떤 이는 11시 59분에 분명히 파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모니터 화면에 모래시계 모양이 나타나며 잠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화면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치명적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컴퓨터가 다운되었다고 말한다. 왜들 이러는 걸까? 학생들에게는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학기 중간중간에 여러 번 리마인더 공지를 한 바 있는데 말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흔히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한다. 한 번씩 마감 기한을 어기고 나면 위축된다. 그러고는 다짐한다. 다음에는 달라질 거라고. 이제 일찍 시작하겠다고. 이들은 다음에도 또 꾸물거림을 벗어나지 못하곤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꾸물거림, 학술 용어로는 지연 행동이라고 한다. 꾸물거림은 일종의 감정과 행동의 교착 상태를 의미한다. 꾸물거리는 사람은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하기 싫다고 말하곤 한다. 꾸물거림은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독일 보훔대학교의 에르한 겐츠 교수 연구팀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분석해보니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크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보다 더 컸다.
게다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의 반응은 더 느렸다. 편도체가 큰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맞닥뜨릴 때 더 강한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불안을 조절해줄 배측 전방 대상 피질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거나 미루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꾸물거림을 게으른 성격 탓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교착 상태로 인한 행동적 결과이다. 성격이란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다르다. 공부나 일은 미루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미루지 않는다. 보고서 작성은 미루지만 휴식 시간은 미루지 않는다. 꾸물거림이 성격이라면 공부든 일이든 휴식이든 꾸물거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과제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긴 할 건데 지금 하기는 싫다 같은 꾸물거림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양가 감정에 있다. 양가 감정은 상호 대립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기 싫은 이유도 많다. 사람마다 유난히 교착 상태에 빠지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계획까지는 잘 세웠는데 착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계획도 잘하고 착수도 잘했는데 지구력이 약해서 지속이나 완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나는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릴까? 첫 번째는 계획 지연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불안해지거나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착수 지연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막상 시작을 못한다. 세 번째는 지속 지연이다. 간신히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딴짓하는 경우와 중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완수 지연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미진한 느낌이 들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이다. 자신의 꾸물거림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꾸물거린 사람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며 후회한다. 만성적인 꾸물거림은 우울, 무기력과 관련이 깊다. 하고 싶다라는 접근 동기와 하기 싫다라는 회피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양가적인 상태라고 하며, 이때 느끼는 갈등이 바로 양가 감정이다.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원하지 않는 감정 상태로 양립하기 어려운 양쪽 모두를 원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다. 양가 감정을 느끼면 그 자체만으로도 괴롭기 때문에 흔히 내면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한다. 실패를 예상하고 미리 변명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손상화라고 한다. 자기 손상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은 까닭은 그 이유가 얼마나 그럴듯하든 간에 내적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용하고 행동한다라는 방식은 상담 심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증거 기반 심리치료 이론, 즉 수용 전념 치료, 동기 강화 상담,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에서 공통으로 제안하는 핵심 접근 방식이다.
인정하기, 즉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꾸물거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잠깐만 심호흡하면서 내면의 불안을 바라보면 침착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강한 불쾌감, 심하면 심장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감이 몰려오더라도 그 느낌 그대로 잠시 견디는 것이다. 그 다음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한다. 불안에 휩쓸려 버리면 불쾌감만 가득하지만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잠시 머물면 주도권이 생긴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5가지 개인 특성, 즉 비현실적 낙관주의, 자기 비난, 현실 저항, 완벽주의, 자극 추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이 5가지 개인 특성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일한 특성이라도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5가지 개인 특성. 1. 비현실적 낙관주의.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서둘러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자신감이 있다. 할 일에 대해 말할 때 아마도와 어쩌면을 자주 사용한다. 일에 대한 첫인상으로 예상했던 소요시간과 실제 소요시간 사이에 차이가 크다. 주로 실제 일 처리에 더 긴 시간이 걸린다. 2. 자기 비난. 꾸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곤 한다. 나는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쓸모가 없어. 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한다. 우울해져서 또 일을 미루게 된다. 3. 현실 저항.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일은 아예 안 해버리고 싶은 반항심이 든다. 일단 미루기로 결정하면 잠시나마 나에게 주도권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든다. 자꾸 꾸물거릴 이유를 찾고 변명하곤 한다. 4. 완벽주의.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늘 공존한다.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동료의 행동이나 상황적인 우연까지 통제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의 진행이 느려진다. 5. 자극 추구.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지만 흥미를 잃으면 금방 포기해버린다. 빠른 성과가 없으면 쉽게 지치고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 시도와 포기 사이에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미래를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이라고 믿는데 이를 긍정적 착각이라고 한다. 자신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커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의지가 강하다.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한다. 우울한 사람들이 현상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좋은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낙관성은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탈리 샤롯은 낙관주의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과 같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인간사를 견디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근거 없이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소망사고라고 한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은 꾸물거림의 원인으로 소망사고를 꼽는다. 가벼운 선택을 할 때는 긍정적인 착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하지만 맹수에게 쫓길 때는 자신의 달리기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최고의 성취를 이룰 결정적 진로 선택을 앞두었다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때론 인간 진화의 산물인 소망사고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의지는 있으나 실천을 어려워한다. 이들이 결심하는 계획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아마도 또는 어쩌면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계획에 아마도나 어쩌면 같은 가정이 포함되면 실행력은 약해진다. 다음의 대화를 보자. 고객, KTX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직원, 어쩌면 오전 10시 15분에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고객, KTX는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할까요? 직원, 아마도 2시 30분쯤 도착할 수도 있겠지요. 애매한 계획과 애매한 대답은 답답하다. 아마도와 어쩌면만 지워도 훨씬 개운하고 경쾌하다. 같은 행동이라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할 일을 다 마치고 유튜브 탐험을 시작한다면 여가 활동이다.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미루고 유튜브를 본다면 꾸물거림이다. 죄책감은 꾸물거림 행동과 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죄책감에 무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죄책감은 더 강해진다. 모레 점심시간까지 마쳐야 할 보고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내일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내일 오전에 시작할 거야 라고 자기 선언하듯이 말한다면 훨씬 단호해진다. 확신을 담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혼잣말 혹은 자기 대화라고 부른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입 밖으로 선언하는 것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에게 특히 이롭다. 내가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남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를 미룬 선택에 대한 권한을 남에게 넘김으로써 나는 면죄부를 얻는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표현이 반복되면 나는 일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권한을 잃고 결과적으로 기분파이며 매사 추진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만다. 미루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첫 단추는 할 일을 받은 그 즉시 한번 가볍게 들춰보는 것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일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습관이다. 처음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일의 속성과 특징이 어떤지 들춰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메일의 첨부 서류들을 바로 다운로드해 열어보면 된다. 대청소가 필요하다면 쓰레기의 양을 확인하고 몇 리터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지 메모해둘 수도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춰봤을 때 일의 시작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다. 조금이라도 일을 시작해 놓으면 다음 날 이어서 할 때 더 수월해진다. 자기 비난 경향성이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과제를 시작할 때, 경쟁할 때, 그 결과에 대해 평가받게 될 때와 같은 수행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신의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파국적인 결과를 예방하려고 자기 비난을 한다. 과제물을 개선해서 완성도를 높이자라고 말하는 대신 게으르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식으로 창피를 주는 것이다. 자기 비난은 지난 일에 대한 후회, 타인과의 비교, 자기 검열, 자신에 대한 질책과 혐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꾸물거림과 깊은 관계인 자기 비난의 특징은 바로 죄책감이다. 자기 비난 경향성이 짙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멍청하고 융통성 없고 어설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 비난 특성을 보유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나는 못난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호되게 꾸짖는다.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하니까 시도해봐야 소용없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남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거야. 일단 실패자의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해버리고 나면 능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과제를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무기력해지니까 일을 더욱 미루게 된다. 자기 비난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데에는 자기 비난이 주는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컷 혼나고 나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조금 완화된다. 잘못한 나 자신을 내가 처벌하였고 책임을 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과제, 그리고 그 과제로부터 연상되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직면하지 않게 되는 이득이 있다. 이처럼 자기 비난은 훌륭한 도피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자신의 게으름을 비난하다가 결국 그래, 나는 나쁜 인간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르면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잘못된 행동은 고칠 수 있어도 나쁜 인간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며 성장할수록 자기 중심을 갖고 행동하고 싶어 한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결정성이 인간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내 마음속엔 이미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 고통을 주는 자기 비난을 멈추고 죄책감에 가려져 있던 이 정보들을 수집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인간 중심 상담의 대가 칼 로저스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이러한 생명력과 저력을 갖고 있다. 마치 식물이 꽃을 피워내듯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려고 한다. 단,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토양, 물, 영양분, 햇빛의 기본 요소가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 타인으로부터의 사랑, 수용, 인정, 온화함 같은 긍정적인 관심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죄책감은 그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특히 내 행동과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라는 신호다. 죄책감은 나의 행동과 핵심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죄책감의 강도가 강할수록 중요한 가치관일 가능성이 크다.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죄책감도 안 느낀다. 여기서 가치란 당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당위는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와 같은 어미가 붙는다. 당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우울해진다. 가치는 당위가 아닌 욕구의 특성을 띈다. 땡땡 하고 싶다, 땡땡한 사람이 되고 싶다와 같은 어미가 붙는다. 이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회피 욕구 뒤에 가려져 있는 나의 성장 동기를 생각해보라.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찾아올 편안함과 만족감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다. 일이 무의미한 이유는 내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라이언과 대시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제안하며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가졌다고 설명한다. 자율성은 자신의 일에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유능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구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일하는 과정에서 집단에 소속되고 타인과 연결됨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세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일에 대한 동기를 발휘하기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일은 아주 드물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꾸물거리고 있다면 뜨거운 인지 상태다. 뜨거운 인지는 감정이 사고 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과거의 경험과 현실적인 정보를 이용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차가운 인지와는 반대된다. 당연히 냉철한 생각이 어렵다. 정신역동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의 정신을 자아, 초자아, 원초아로 설명했다. 자아는 보통 때 의식할 수 있는 정신 상태다. 원초아는 깊은 무의식을 반영하는데 이 원초아가 거침없이 욕구를 좇는 반항아의 모습일 때 현실의 저항에서 할 일을 미루는 사람과 닮았다. 한편 초자아는 원리 원칙과 책임을 강조한다. 정신역동학자들은 원초아와 초자아의 대립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미상의 두통, 복통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이 생긴다고 보았다. 시험날에 복통이 생기거나 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실의 저항에서 꾸물거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루기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바라는 것은 자기 결정성의 회복이다. 반항적인 꾸물거림은 일종의 소심한 시위이자 부모, 상사 등 권위자에 대한 도전의 표현이다. 고압적인 상사의 메시지에는 은근히 늦게 답한다거나 재촉하지 않는 한 마감 기한까지 버티고
대충 일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에 대한 통제에 저항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이 짙을 때 수동 공격적인 성격 특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적대감을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눈에 안 띄는 교묘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성격을 말한다. 왜 소심한 시위를 하는 걸까? 이를 연구한 결과 이들은 주로 매우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거나 어린 시절에 엄격한 기숙학교 생활, 가혹 행위가 있는 운동부 활동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고 불만 표현이 용인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면 권위자로부터 처벌받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 시간 우울증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은 좀처럼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적인 우울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꼬리를 문 결과라고 말하곤 한다. 억압된 정서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직장 생활에서 평소 소심하고 순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돌연 퇴사한다든가, 모범생 자녀가 갑자기 부모와 소통을 차단하는 일이 적지 않다. 부정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은 3단계로 아주 간단하다.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전환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꾸물거림을 선택하게 만드는 저항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꾸물거림의 감정적인 뿌리는 불안인데 불안에 기저에 있는 다른 감정들, 예를 들어 부당한 권위에 대한 분노, 질투심, 억울함, 얄미움 등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용 또는 허용으로 부르는데 억압이나 회피와 반대된다. 분노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수용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등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전환하기이다.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서 기분을 전환하면 된다. 이 단계를 심리학 용어로 전념이라고 부르는데 자율적인 목표 추구를 의미한다. 빈틈없이 철저한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계획을 미루지 않고 반드시 해내고 싶다. 완벽주의 연구자들은 애초에 완전 무결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패배감,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 욕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모두를 잘하고 싶어 한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원인을 자신의 무능력함에서 찾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 자기 비난에 빠지고 불안해지기 쉽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2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접근하는 성취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고, 둘째는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완벽주의로 인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걱정 DNA가 쉽게 발현된다. 완벽주의로 인한 꾸물거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이 특징이다. 사회적 기대 모델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탓하고 그 결과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꾸물거리게 된다. 완벽주의의 발달을 설명하는 또 다른 사회적 반응 모델에서는 자녀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 경험이 있거나 불안정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이 발달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자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같은 부정정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 반응으로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심할 경우 강박증적인 성격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이 참 많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애써 맞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가 내리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충분하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더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세우는데 그 기준과 실제 내가 행하는 수행 간의 간극을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좌절, 무망감, 자기 패배감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그 결과 꾸물거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용 자원을 현실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 한다. 향상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예방도 완벽하게 하고 싶다. 즉, 잘하고 싶다와 못하기 싫다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이 모두 강하게 활성화된다. 여기서 문제는 평형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평형 상태란 온도 및 압력과 같은 조건이 일정하면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둘 중 한쪽 힘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야 한다.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벽주의로 인한 꾸물거림의 또 하나의 축은 잘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목소리다. 이럴 때는 잘해야만 한다의 출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잘하려고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우 일을 미루기 쉽다. 이제부터는 잘해야만 한다 대신 잘하고 싶다고 말해보자. 해야 한다는 당위는 타인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하게 규모가 작은 일이나 일상적인 습관도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 하루에 20분씩 책 읽기, 영어 한 문장 암기하기처럼 아무리 쉬운 목표를 세워도 2주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작심삼일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어떤 것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몸의 부신 피질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일종의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인데 기분이 좋아지고 낯선 변화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은 지속 시간이 약 사흘 정도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흘이 지나면 더 이상 자연적인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커진다.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질 성격 검사 TCI에서 인내력은 한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TCI는 개인이 타고나는 기질과 살아가며 경험에 의해 발달하는 성격을 구분한다. 이 중 인내력은 기질에 속하지만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인내력이 높은 사람은 낯선 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과 야망이 커진다. 반면에 자극 추구 성향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로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음식을 덥석 잘 먹는 아이가 있는 반면 낯선 음식은 심하게 가리고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자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근하는지 사람마다 타고난 차이가 있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면 국내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주된 차이는 언어적 재능이나 학습 능력보다 영어 공부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동기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영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모두 영어 공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전자는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자신을 북돋우며 행동 유지에 성공했고 후자는 쉽게 포기했다. 사실 언어적 재능이 학습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건 만 10세까지에 불과하다. 어린 시절이 지나면 대체로 평준화되고 재능보다는 마음먹은 일을 미루지 않고 유지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 성장이 지체되면 재미도 없는데 계속해봐야 시간 낭비다 라고 여기며 꾸물거리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린다.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해서 꾸물거리는 사람은 다재다능한 경우가 많다. 얕은 지식을 넓게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시도해본 경험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이색적인 도전을 즐긴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전문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은 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유혹에 약한 것일까? 자극 추구 성향이 매우 강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사회통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사람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인간은 보편적으로 일탈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늘 지켜보며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통제 이론에 의하면 규칙을 지킬지 말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내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틈만 나면 원칙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으나 건강한 원칙을 가진 사회가 구성원들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해 준다는 것이다. 유대감이 약화되면 사람은 규칙을 위반하게 된다.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자극 추구 성향의 사람들은 때로 차라리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옆길로 새지 못하게 통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한다.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보니 외적 통제가 있으면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외적 통제를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것을 내적 통제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았으니 나는 무능하지도 않다.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 변화에 도전하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꾸물거리고 후퇴하면 확실히 안전하다. 그래서 미뤄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기분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꾸물거림이라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유 5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에 필요한 노력의 총량을 축소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자신을 불신하고 자기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자기 비난, 욱하는 마음에 일을 미루는 저항성,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완벽주의, 그리고 새로운 도전은 잘하지만 흥미가 떨어지면 중도 포기해버리는 자극추구 성향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가 꾸물거리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나의 삶의 지향에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꾸물거림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다. 변화를 향해 전진하는 것은 진심으로 즐거운 일이다.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원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자각이다. 지금까지 나는 왜 꾸물거릴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3가지로 분류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교집합, 즉 이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이 3가지가 모두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가지가 겹치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불행한 경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소망이라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력이라고 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의무라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소망과 능력과 의무가 무엇인지 글로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부분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봐야죠. 가능하면 이 3가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삶을 조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삶에 더 만족할 수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내가 해야 하는 일, 즉 의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별 탈 없이 그럭저럭 해나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나의 능력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합니다. 나의 의무만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심리학에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법칙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무지하기 쉽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온갖 종류의 이물질과 포장지가 덮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헛발질을 하게 되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닐까 하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 자기 정체성, 자기라는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찰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미루기와 꾸물거림에 관한 책입니다.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고 성실하게 해나가지 않는 인간의 행태에 관한 책이죠. 사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정말 절실한 이유가 있을 때 인간에게는 동기가 생기고 무섭게 행동합니다. 흔한 이야기지만 부잣집 사모님으로 곱게 살던 여성이 평상시에는 딱히 능력이 있거나 생활력이 강해 보이지 않지만 남편이 아프거나 죽고 가세가 기울자 적극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상당한 유능함을 발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의 1%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평시라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수도 있는 한 인간이 역경을 만났을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그가 영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영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환경에서도 영웅으로 살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능력과 의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 짧은 인생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4년 새해 목표 6가지를 세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6가지 목표는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신은 2024년 어떤 꿈과 목표를 품고 계신가요? 어떤 목표든 미루지 마시고 당장 1월 1일부터 한 달만 지속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 하면 석 달간 하기 쉽고 석 달 동안 하면 1년을 하기 쉽습니다. 자칫 꾸물거리면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